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중국의 공동부유론, 공부론이라고 하는 이 공동부유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좀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자, 공부론이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투자 못한다, 망한다 생각하는데 공부론이 돈이 된다라고 볼 수 또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론을 알리바바, 탄센트, 신동방의 주가 하락으로만 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공동 부유가 아니라 공동 빈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네. 주식 시장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부론이 뭐를 만들었냐 그러면 기술주로 자금 유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소재 같은 회사들의 이게 주가 폭등은 공부론 때문에 사실 일어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부동산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문제도 단속을 했지만 세 자녀를 이제 낳는데 에러가 되는 사교육하고 부동산을 규제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헝따그룹 부도 문제가 생겼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을 규제해서 부동산 가격이 정체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가 보니까 부동산에 갔던 자금이 은행으로 안 돌아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 38일 연속으로 7월 달 이후로 이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조 위안을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시로 자금이 유동성이 유입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로 보면 중국이 지금 공동부유 중에서 네 번째 조항이 탄소 중립이 들어갑니다. 근데 탄소 중립을 규제를 하면서 석탄하고 철강을 규제하면서 이게 또 증시로 돈을 몰아넣는 이제 효과를 갖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철강이나 석탄이나 화학 관련되는 주들이 최근에 매기가 확 몰리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 상대 최근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는데, 이게 바로 보면 공부론에서 그 제재하거나 육성하려고 했던 산업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증시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제재는 이건 악재였지만 그것 말고 이 세 가지가 증시를 오히려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공동부유론에서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 네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디디추싱, 반독점, 알리바바, 출산율에 부담 주는 교육, 부동산, 부채 의존도 높은 탄소 배출 산업. 요게 규제를 하고, 반대로 이제 육성하는 산업도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문제는 육성하는 산업도 당연히 가지만 규제를 한 요 산업의 반대 효과로, 풍선 효과로 증시가 좋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네. 이것이 K자 증시를 만든 영향.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원자재주가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이유는 바로 저탄소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1차 에너지 세계 1등, 석유 소비 2등, 전력 소비 1등, 그리고 종합 1등이죠, 에너지 소비.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CO2 발생량이 커지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에너지 소비의 58%가 석탄이에요. 네. 석유는 18%밖에 안 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뭐 원자력, 수력, 뭐 크레너지 그렇게 떠들지만 15%밖에 안 돼요. 지금 중국이 태양광 풍력 발전에 세계 1등을 한다고 하는데도 네. 비중은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이 신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발전을 뭐 원자력 안 하고서 이게 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는 이제 이 차트가 바로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지금 8월 달에 보면 중국의 PPI가 9%를 넘어가요. 엄청난 수치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13년 만에 최고치가 난 것 같은데, 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CPI도 급등을 해야 되는데 CPI는 1%밖에 안 돼요. 생산자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크게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제한적이다.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죠. 뭐 1%, 네. 1%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CPI 구조를 한번 우리가 따져본 적이 있죠. 네. 이제 궁금하시면은 그 지난번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달라요.
지금 미국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지금 테이퍼링을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앉았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이유는 CPI 구성 요소가 미국은 주택이 42%예요. 집값 지금 미국이 무지 올랐죠. 네. 이거 그대로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이 물가를 대지가 좌지우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게 29%로 가장 높아요. 주택은 22%밖에 집값 올라도 이것이 영향을 크게 주는 게 아니라 대지값이 올라가면 바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고.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나머지는 비슷한데 뭐 비슷합니다. 주택이랑 음식료만 크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수를 완전히 다르는데 지금 PPI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지금 빨간색이 생산자료, 그러니까 공산품이고 생활자료. 이걸로 보면 생활자료는 거의 옆으로 기고 있는데 네.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폭등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많이 갔냐 보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광산 채굴업 이게 폭증을 했어요. 네. 광산 채굴업이라는 것이 바로 석탄 얘기합니다. 네. 석탄 깨가지고 발전하고 이제 연료로 떼는 건데 그리고 일부 이제 수입 원재료가 올라갔는데 수입 원재료는 석탄 광산업에 비하면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원자재주 폭등 이게 광산주의 폭등은 저탄소 정책이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보면 이 전체 이 발전을 보면 71%가 화력인데 이 화력 발전의 대부분이 석탄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 석탄을 얼마를 캐냐가 이게 전력에 무지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원가를 보더라도 중국은 이제 석탄이 많다 보니까 석탄 발전 원가가 가장 낮아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석탄이 CO2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저탄소 정책을 했는데 뭐 1957년부터 석탄의 사용량은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이게 57%예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으로 보면 전체적인 트렌드는 줄지만 비중은 줄지만 이게 여전히 메이저다. 아, 소비량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중국이 CO2 발생량을 줄이려고 두 가지 슈앙지엔 두 가지 마이너스 정책을 지금 하나가 석탄 많이 캐지 마라. 석탄 채광량을 줄여버린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CO2 많이 나는 게 철강 회사예요. 철강 그 석탄 떼가지고 쇠를 녹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강 캐파 감산하고 석탄 캐파 감산을 해버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력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서남 쪽이 주로 이제 그 전력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광산이 많고 석탄 광산이 화력 발전이 많고 또 그 남쪽에는 이 수력 발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이 동부 지방은 이번에 홍수였지만 서부 지방은 이번 여름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수력 발전이 확 줄어버렸고 이 석탄을 못 캐게 하니까 화력 발전소가 이게 가동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해진 거죠. 네. 그리고 철강은 이건 생산량을 줄이라고 해서 캐파를 줄였고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급등해버린 그러니까 석탄 가격도 같이 뛴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되게 되니까 화학 제품, 화공 제품이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학주하고 철강주하고 석탄주가 급등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면 이건 석탄한테 있어요. 그게 이번 이제 어떻게 근데 그 석탄은 왜 이렇게 줄였냐 그러면 그 이면에는 공동부유론에서 억제하는 네 번째 산업인 저탄소 정책을 2035년까지 탄소 제로 예를 들면 이제 탄소 중립 2060년에 탄소 제로 네. 요 정책을 하겠다고 금년부터 정책을 세게 들어갔던 거죠. 그게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탄소랑 무탄소랑 완전 개념이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탄소는 이게 줄여나가는 건데 탄소 제로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극단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그 PPI 폭등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중국 증시에 뭐 우리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갔다. 뭐 조지 소로스는 중국 투자하면 망한다. 손정희도 투자 안 해. 캐시우드도 안 해. 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개미들 입장에서는 야, 이 큰일 났다. 중국에 투자하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그 중국에서 7월 달 이후에 디디 추징 사태 이후에 외국인 돈이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돈이 들어와요. 지수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엉터리란 얘기죠.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지 소로스는 그 홍콩에 그 환투기했다가 중국 정부한테 혼나고 돈 다 털리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그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이 블랙락하고 2등하는 뱅가드가 중국에다가 자산 운용사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똑똑하고 세냐, 아니면 블랙락이나 이게 뱅가드가 세냐, 그거 물어보나만 하죠. 그리고 이미 10억 불짜리 펀드를 발매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더 발행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럼 외국인이 떠나고 이런다는 그 시장에서 뱅가드나 예를 들어 블랙락은 바본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3대 증권사 중에 하나인 JP 모간이 100% 자기 지분의 증권회사를 중국에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외국인이 다 떠나는데 외국인이 그냥 증권사를 만든다? 주 고객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인데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얘기들은 미국에 있는 투자가들이 미국에 있는 인터넷 기업에 투자해서 손실 본 바람에 그거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를 중국 본토에 투자를 안 한다 하는 걸로 이거를 확대해서 그래버린 거죠. 이게 분리해서 봐야 정확히 보이는. 완전히.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 자금 유입 7, 8, 9월에 계속 늘고 있고 9월 달에는 아직 이게 10일까지 데이터인데 이게 8월 달 전체보다 더 커요. 네.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고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입맛을 보면 지금 점선이 아리바바고 플랫폼 기업이고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그 알리바바 제재를 했던 이 시점부터 보면 알리바바는 40% 빠진 반면에 네. 반도체나 배터리는 1.9배에서 2.3배가 올라갔어요. 100% 이상 주가가 올라간 거죠. 2배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보고서 알리바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를 보고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갔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심찬하고 상해 시장에서 그럼 외국인들이 최근 석 달 동안에 계속 샀던 것하고 판 것이 있는데 뭘 사고 뭘 팔았냐 보면은 이 심천에서 산 거 보면 메이디, 비아디, 동방우홍, 깜뻥리튬 이런 회사를 주로 사요. 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회사를 샀고 그 대신 뭐를 많이 팔았냐면 판 거는 밑에 붙는데 꺼리전기, 네. 징동방, 핑한은행, 인제국번 그 인제국번이 우리가 그 은극재 만드는 회사, 양극재 만드는 회사, 은척고분. 예, 은척고분입니다. 네. 그 회사를 왕창 팔았던 거죠. 그리고 우량이에 왕창 팔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그 산 주식하고 판 주식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상해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은척고분 같은 차익 실현 쪽. 그렇죠. 차익 실현한 거죠.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상해 시장에서 많이 산 거는 용기 주식 네. 이거를 제일 많이 샀고 자금광업, 만화학, 통위국번, 중신증권 이런 걸 주로 많이 샀어요. 그리고 반대로 뭐를 많이 팔았냐면 마오타이 제일 많이 팔았고 네. 중국 평안 두 번째로 팔았고 중국 중면 이 면세점 회사 이걸 이제 세 번째로 팔았고 항서제약 네 번째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한 2, 3년 동안 중국 주식시장을 주도했고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던 거 이거 다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고 있는 건 상해든 심천이든 보면 이것은 신에너지나 그 소재나 뭐 반도체, 배터리 관련되는 기업으로 완전히 갈아타고 있다. 네. 이제 그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증권주도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중신증권이 네. 이게 6번째로 매수를 많이 네. 했습니다. 순매수를. 네, 증권주에 대해서도 지난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론에 대해서 그 한국은 과도한 공포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론의 부정적인 네 가지가 아이러니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증시로 자금을 몰고 오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플랫폼 기업을 뺀 나머지 기업은 이것이 오히려 이제 수혜를 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론 그러면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이제 손실을 본 기업 때문에 이걸 다 뭉쳐가지고 저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위험한가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네. 거죠. 그래서 피할 거는 피하고 이 정부가 목숨 걸고 육성하려고 하는 쪽은
이것은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답이라는 거죠. 네. 아까 보셨지만 정부가 억제하는 플랫폼 기업은 40%가 빠졌는데 정부가 이게 적극적으로 국산하고 지지하려고 하는 것은 2배가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2배 오른 건 안 보고 빠진 것만 보고서 저것은 안 돼 하는 것은 미국 투자가들이 하는 얘기고 중국 본토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공동부유론, 공부론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을 못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느끼시는데 정말 진행자 입장이고 또한 이제 현업에서 느끼는 상황에서는 공부론이 돈이 된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 팩트 체크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보다는 어떻게 공부론이 돈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같이 시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